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단어는 수학상 2차 방정식 유형 문제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84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우선 식을 먼저 전개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식도 빼기 x제곱 빼기 x 됩니다. 그죠?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2x제곱 빼기 x 빼기 15는 0. 그리고 기존에 했던 인수분해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 3. 그래서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x는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5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B에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현재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9 마이너스 4 곱하기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60.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수를 비웠기 때문에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은 루트 11 i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7이고요. b 값은 11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6번 문제. 자, 다음 기호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식을 다음과 같다고 했었을 때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요 주어져 있는 조건식에 맞춰서 식을 먼저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자리에 x가 들어갔죠. 그래서 x 곱하기 x니까는 x제곱 빼기 x 빼기 x니까는 빼기 2x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하고 1이죠. 그래서 x 곱하기 1이니까는 x, 그 다음에 빼기 x,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뺐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x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므로 좌변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이 4가 되네요. 뭐 이항시켜서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었을 때 그때 알파 빼기 베타 값을 구하시오. 단 알파 값이 베타보다는 크죠. 자, 그럼 요 식은 요 앞에 있는 요 무리수 때문에 조금 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유리수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듯이 유리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빼기 1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으므로 합차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뒤에는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 플러스 2를 곱했으므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식 전개시켜서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 빼기 2니까는 1이죠. 그 다음에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빼기 x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로 갑니다. 자, 그럼 가운데 빼기 1 빼기 2 루트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는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대각선 곱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요 값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x 빼기 루트 2와 x 빼기 루트 2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은 루트 2, x값은 루트 2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큰 값이 알파였으므로 루트 2 플러스 1이 알파, 루트 2가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은 당연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8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x는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a 값이 실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신 분들은 켤레근으로 해서 1 빼기 루트 3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1 빼기 루트 3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a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여야 되는데 얘는 실수, a도 실수기 때문에 켤레근으로 1 빼기 루트 3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0.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는 4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이쪽으로 이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값은 양변을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눴죠. 그래서 위의 식은 4로 묶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4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9번 문제. 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는 1, x는 알파일 때 다음 실수 k하고 알파에 대해서 k 플러스 알파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근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k 플러스 2 빼기 2k는 0. 그래서 k 값은 3으로 결정되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k 값에다가 3을 더해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빼기 6은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6, x 빼기 1은 0. 그래서 x값은 1 또는 x값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한근 알파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0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해 측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플러스 a 플러스 bk 플러스 b는 0이 되죠. 자, 근데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k에 대한 항등식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k에 대해서 묶어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b도 0이 되고요. a 플러스 b도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b가 0.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도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a는 플러스 1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 값은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1번. 자, 근이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죠.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또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 그럼 선생님이 요 식에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게 되면은 나누면 알파 빼기 2 빼기 알파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값은 마이너스 2 이항시켰으므로 2로 결정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식을 덜 외우신 분들은 다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에다가 2를 대입했으므로 8 플러스 2 곱하기 3, 6. 정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2번.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값이 2보다 작을 때로 해서 범위를 두 개로 쪼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요 값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풀게 되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식정리 해주시게 되면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빼기 2는 0.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로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은 x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만 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x는 2일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값이 2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절대값 풀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이죠.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3, x 빼기 2는 0.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는 2입니다. 그죠? 자, 근데 x는 2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393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x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로 x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풀게 되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의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x값은 양수일 때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x가 음수일 때죠. 그럼 당연히 절대값 풀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쓰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텐데 이번에는 음수에서만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394번 문제. 자, 이런 조건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2x 플러스 2 플러스 x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안에다가 다시 3x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절대값 3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 나왔으므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부호를 나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여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므로 해는 x는 4만 골라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음수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습니다. 또 넘겨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값의 곱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5번 문제. 자, 위에 있는 식에서 또 루트 안에 제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 x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절대값이 지금 현재 두 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눠주시면 되냐면은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죠? 부호를 자, 이렇게 범위를 0 있고 1 있죠.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총 3개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값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 풀게 되면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시켜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2x 빼기 3은 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빼기 1은 0.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인데 x는 0보다 작아야 되므로 당연히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절대값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근데 우변은 아직 음수죠. 그래서 빼기 x 플러스 1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x제곱은 3이죠. 그래서 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해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플러스 루트 3도 이 안에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나올 수 없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전부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x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x 빼기 1. 이항시켰으므로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죠. 자, 그래서 x는 근의 공식 쓰게 되면은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x값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하라고 했으므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두 개 더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396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조건인가 같을 때 문제에서 폭이 xm로 일정한 디귿 모양 잔디를 깔려고 했었을 때 잔디가 깔리지 않는 땅의 넓이가 78제곱미터일 때 x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은 문제에서 폭이 x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16 빼기 x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2에서 x를 두 번 뺀 거죠. 그래서 12 빼기 2x 미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 폭도 길이기 때문에 12 빼기 2x는 당연히 0보다는 큰 값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x값은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x도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x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에서 x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78제곱미터 되도록 식 쓰시게 되면은 16 빼기 x 곱하기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x 그 값이 78이 되면 되죠. 그래서 전개시켜서 식정림 그럼 2x제곱 빼기 44x 16 곱하기 12니까는 플러스 192는 78 이항시켜서 식정리 다시 그럼 x제곱 빼기 44x 플러스 114가 되죠. 그 다음에 2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빼기 22x 플러스 57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3하고 19 마이너스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3 x 빼기 19는 0. 근데 아까 위에서 x값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값은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7번 문제. 자, 문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가 있다. 이 중에서 내 모퉁이에서 한 변 길이가 2cm, 그러니까 요 길이들이 전부 다 2cm겠죠, 그죠? 2cm, 여기도 2cm. 자, 그래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192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 자, 그럼 우선은 선생님이 세로 길이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를 x 센티미터. 그러면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배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2x 센티미터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쪽에서 이제 부피를 구해줘야 되니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면 되죠. 그래서 밑넓이는 x에서 2를 두 번 빼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x에서도 마찬가지로 2를 두 번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 빼기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피 쓰면 되죠. 밑넓이니까는 x 빼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2x 빼기 3 곱하기 높이는 2cm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피를 구했더니 192 이렇게. 그럼 2는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약분했으니까는 96.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2x제곱 빼기 8 빼기 4 그럼 빼기 12x 플러스 16은 96이죠.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x제곱 빼기 12x 빼기 80은 0. 그래서 x제곱 빼기 6x 빼기 40은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13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10 그 다음에 x 플러스 4는 0. 그래서 x값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값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는 10cm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20cm로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8번 문제. 자, 문제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 후 다시 x% 인하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의 가격을 임의로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시키는 대로 x% 인상했죠.
그래서 a 곱하기 인상일 때는 1 플러스 100분의 %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가격을 다시 x%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처음 가격의 보다 9% 낮아졌죠. 그래서 1 빼기 100분의 %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시킬 때 a 먼저 약분해 주시고요. 양변에다가 만을 곱합니다. 양변에 만을 곱한다. 자, 그러면은 만 곱했으니까는 여기다가 100 주고 여기다가 100 줘서 여기 100 곱했으니까는 100 플러스 x 여기도 100을 곱했으니까는 100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식은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100분의 91이죠. 만을 곱했으니까는 9100이 되면 되겠습니다. 합차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으로 식정리해 주시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은 900이 되죠. 그래서 x값은 당연히 퍼센트니까 양수죠. 그래서 3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9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K값은 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실근의 판별은 이제 판별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2. 그래서 여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4K 플러스 17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이 0보다 클 때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K값은 4분의 17보다는 작다. 그래서 가장 큰 정수 K값은 당연히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00번 문제. 자,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중근도 포함이죠. 그래서 판별식 D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 D 근데 짝수 2 곱해져 있으므로 선생님이 방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그러면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빼기 8이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n-2 전체의 제곱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0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일 때 n값이 2일 때가 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1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2는 0. 자,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빼기 선생님이 2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x 남은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k 플러스 13은 0이 되죠. 자, 그럼 또 판별식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빼기 k 빼기 13.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제곱 플러스 2k 빼기 k 플러스 k 플러스 1 빼기 13이니까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게 되면은 k 빼기 3, 그
그 다음에 k 플러스 4.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값은 3 또는 k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2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우선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로 중근이니까는 또 판별식 d가 0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빼기 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 빼기 k 제곱 플러스 6k 빼기 b. 자, 그러면 k 제곱은 이렇게 없어지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식을 또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k 플러스 a 제곱 빼기 b는 중근이므로 0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3으로 결정되고요. 뒤에 있는 a 제곱 빼기 b 값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은 a 제곱이므로 9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값은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3번 문제. 문제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선은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3 빼기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4인 빼기 12는 중근이니까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1, 1, 그 다음에 2, 6, 마이너스. 그래서 a 빼기 a 플러스 6은 0. 자, 근데 문제 맨 끝에 a는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당연히 2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a 값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는 플러스 3은 0.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므로 또 판별식 한 번 더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1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음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4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판별식 D부터 먼저 쓰시게 되면은 B-제곱 그러면 3제곱 9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허근이므로 0보다는 뭐여야 되냐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9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자, 그럼 또 밑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또 판별하라고 했으므로 또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죠.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4A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의 부호를 판별해야 되는데 위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서 양변에다가 4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1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를 곱했으니까는 4고 마이너스 36 플러스 14.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4a 빼기 13도 음수죠. 그래서 문제에서 근판별하라고 했으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5번 문제. 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성립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부호죠. 그래서 A도 음수, B도 음수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 문제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근판별. 그래서 판별식 쓰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자, 근데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양수죠. B 값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했으므로 이 값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 두 개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6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식이니까는 요 식은 2차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 플러스 1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조금 잘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이제 k 값을 구했을 때 k 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왔다면은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있다면은 제외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는 완전 제곱식 중근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판별식 D값이 0이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 그러면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빼김 요 식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4K 빼기 3은 중근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407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또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중근으로 해석해서 판별식 d가 0 된다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이었으니까는 당연히 또 a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그래서 판별식 쓰시게 되면은 k-1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a 빼기 bk. 그래서 식정리 해주시게 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a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k.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되어 있으므로 k에 대한 항등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k제곱, k제곱 두 개 정리해주게 되면 1 빼기 ak제곱 그 다음에 k죠. 그래서 플러스 ab 마이너스 2k 뒤에는 남은 거 1 빼기 a제곱 그러면 이 값이 중근이므로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되기 위해서는 1-a가 0 되고요. a 곱하기 b 마이너스 2도 0이 되면 되고 1 빼기 a제곱도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 a가 0 된다. 그래서 a 값은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1이면은 뒤에 있는 요 상수도 자동으로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요 값만 0 되면 되죠. a 값이 1이었으므로 b 빼기 2가 0이죠. 그죠? 그래서 b 값은 2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8번 문제. x에 대한 2차식 x제곱 빼기 mx 플러스 2m 플러스 5가 x 빼기 n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됐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래서 8m
빼기 20 그래서 완전제곱씩 중근이니까 0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은 n-10 그 다음에 n 플러스 2는 0. 근데 n값은 문제에서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값은 10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n값에다가 10을 대입해서 2차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당연히 완전제곱식 x 빼기 5 전체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n값은 당연히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9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식 완전제곱식일 때 ABC를 세변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우선은 2차식이었기 때문에 A 빼기 C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 값과 C 값은 다른 값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쓰면 되죠. 완전제곱식이니까는 판별식 D는 0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C 곱하기 A 플러스 C이므로 A제곱 빼기 C제곱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죠.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0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A분의 B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이 되겠죠. 두근의 곱은 A분의 B 부호는 그대로죠. 그래서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은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될 거고, 근데 알파 베타 값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정답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또다시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3이므로 27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3 9 그 정답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1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두근의 합이므로 A분의 B 부호는 반대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또 마찬가지로 A분의 C 부호는 그대로. 그래서 4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럼 그 경우일 때는 알파 빼기 베타의 무조건 제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혹시라도 공식 까먹으신 분은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했으니까는 3 마이너스 1. 그래서 3이 되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텐데 문제에서는 절대값 씌워놨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3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또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변형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2, 3 마이너스 4분의 1 곱했으니까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7이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답은 5번일 테고, 자, 올바른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죠.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분의 위에는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를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위에는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 아까 구해놨던 이 값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 그러면 3이죠. 플러스 4분의 1 분의 위에는 2 플러스 2니까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 정리할 때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니까는 1이죠. 위에는 4 곱하기 4니까 16. 그래서 13분의 16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4고요. 알파 베타는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알파 값은 자, 판별식 쓰게 되면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죠. 4AC 그래서 10이 되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자, 그럼 알파도 실수, 베타도 실수인데 실수끼리 곱해서 플러스 양수가 나왔다는 건 두근이 양수 또는 두근이 모두 음수 둘 중 한 개겠죠. 그죠? 자, 근데 두근이 모두 음수면은 두근의 합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됐으므로 알파하고 베타 값은 모두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같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전체를 제곱시켜서 우선은 루트부터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값이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루트 알파 제곱은 그냥 알파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파 값이 음수였으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양수였으니까는 알파 루트 베타 제곱이니까는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3 알파 베타는 1이니까는 플러스 2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값은 플러스 루트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3번 문제. 자, 두근을 또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값은 2분의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문제에 필요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4 마이너스 3 그래서 1이 되고요. 분모에 있는 알파 빼김 베타 전체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 빼김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문제 구하라고 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4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당연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또 근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쌤이 알파 제곱만 놔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4로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빼김 2베타 빼기 4는 0이 또 성립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2베타 플러스 4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4, 2베타 플러스 4로 대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4 플러스 1이니까는 5, 2알파 빼기 3알파니까는 마이너스 알파겠죠. 그죠? 뒤에도 5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요식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25하고 빼기 5알파 빼기 5베타. 그래서 빼기 5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빼기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는 2 대입하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5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7이죠. 알파 베타 값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빼기 7알파 플러스 5는 0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스님은 7알파 빼기 5라고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7 베타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7알파 빼기 5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두 개를 7로 묶었으니까 7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5. 그럼 이 값이 7이죠. 그래서 49 마이너스 5이므로 정답은 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416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5, 알파 베타는 2점. 자, 또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2는 0이 성립하고요.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알파 제곱은 5알파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습니다.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베타죠, 그죠? 그래서 베타 제곱은 5베타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 대신에 5알파 빼기 1, 5베타 빼기 2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위의 식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로 바뀌겠죠.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분의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417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k 플러스 1, 알파, 베타 값은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전체의 제곱은, 자,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 근데 그 값이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제곱 빼기 2k는 0.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k 값은 2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8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k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요 식을 항이 4개짜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수분해해서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묶을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을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편의상 가로로 묶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 부분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식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구해 놓았던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알파 베타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식 다시 쓰게 되면은 2k-1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2k제곱 플러스 k 빼기 1은 9 이항시켰으므로 2k제곱 플러스 k 빼기 10은 0이죠. 그래서 2, 1, 그 다음에 2, 5겠다. 그죠? 2하고 5.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2k 플러스 5 k 빼기 2는 0인데 문제에서 정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k는 2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9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파 베타, 그래서 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 값은 k라고 쓸 수 있죠. 자, 또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제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 절대값 베타의 제곱도 그냥 베타 제곱이 되죠. 자, 곱했죠? 그럼 곱했으면은 2 곱하기 절대값끼리 곱했으므로 절대값 알파 베타로 합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빼기 3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k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에다가는 9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k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제곱시킨 거니까는 그죠? 7제곱이므로 이 값은 49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를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k는 40이라는 식이 한 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범위를 일단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풀게 되면은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빼기 2k 플러스 2k니까는 좌변은 0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우변은 얼마니까는 40입니다. 근데 둘이 같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는 안 되죠. 그죠? k가 음수일 때 보면 되겠죠. 그러면 k가 음수면은 절대값 풀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좌변식은 마이너스 4k가 되겠습니다. 우변은 40.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0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 스님이 한 근을 2알파라고 둘 거고요. 다른 한 근은 3알파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5알파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니까 k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이죠. 그죠? 그럼 부호 그대로 k라고 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k는 6알파 제곱이므로 두 개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5알파는 6알파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3알파 빼기 1, 2알파 빼기 1은 0. 그래서 알파 값은 3분의 1 또는 알파 값은 2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K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K는 6알파 제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값이 3분의 1이었다면 K값은 6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므로 9분의 1,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죠. 알파 값이 2분의 1이었다면 K값은 6 곱하기 4분의 1이므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K값의 곱임으로 두 개 곱했으니까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1번 문제.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 근을 알파라고 뒀다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당연히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죠. 근데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2.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이므로 두 근은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의 곱. 그럼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일 텐데 아까 두 근 구해놨죠? 두 근 곱하게 되면은 0이죠. 그래서 또 인수분해해서 n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n값은 0 또는 n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n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2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인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 그 선생님이 한 근을 알파라고 뒀다면 다른 한 근은 연속인 자연수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단 알파는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자,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a분의 b 부호 반대므로 m.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호 그대로죠. m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두 식을 또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n값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2알파 플러스 2.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 근데 알파는 자연수였었죠. 그래서 알파 값은 결국 2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n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값은 2알파 플러스 1이므로 4 플러스 1에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23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고 되어 있죠. 요거의 핵심 조건은 두 근의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므로,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이 문장을 읽고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 그러면은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빼기 6. 부호는 반대였죠. 근데 어쨌든 0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m제곱 플러스 m 빼기 6 값이 0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게 되면은 m 플러스 3, m 빼기 2는 0. 그래서 n값은 마이너스 3 또는 n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은 3분의 빼기 m 플러스 1인데 이 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m 플러스 1 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n 값은 1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24번 문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므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부호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이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a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빼기 b는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식을 정리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점. 그래서 알파 베타에는 b 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마이너스 a를 넣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b는 1이 되죠. 그 두 식을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빼게 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은 플러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25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부호 반대니까 a점.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플러스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식에서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고 그 값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는 a를 넣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에는 5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b. 그래서 이항시켰으므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26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3이죠. 알파 베타 값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밑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과 같을 때 그러면 두근의 합은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 빼기 베타분의 1이죠. 자, 그럼 그 값이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우선은 10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은 통분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대입했으므로 빼기 3.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a 값은 0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베타분의 1은 부호 그대로 b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곱했으므로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는 b. 또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필요하므로 합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곱이니까는 7이 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 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이니까 2점 마이너스 1분의 7이니까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5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빼기 B값은 플러스 5로 자, 그 다음 427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당연히 플러스 5, 알파 베타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3-알파와 3 빼기 베타가 두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근의 합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더했으니까는 6 빼기 알파 빼기 베타. 그래서 6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위에서 5라고 구해 넣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3-알파와 3 빼기 베타를 곱하게 되면은 9-3알파 빼기 3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또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자, 그럼 이 값은 5, 이 값은 3이죠. 그래서 12 빼기 15가 되므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x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두근의 합이 1이었기 때문에 부호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죠. 부호 그대로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또 428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2분의 3, 부호는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2분의 1,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겠죠. 자, 통분시켜서 식정리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아까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남은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두근의 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또 전개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역수니까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제 식을 세울 때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식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x제곱 쓰고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부호 반대. 그래서 플러스 2분의 9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플러스 2분의 9점. 자, 근데 보니까는 2차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다가 2를 한번 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는 0. 그래서 a 값은 9고요. b 값도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9번 문제.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2,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또 두 근의 합부터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해서 2제곱이니까 4 플러스 2에서 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러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그래서 지수 법칙 이용해서 알파 베타 전체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므로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세워주시게 되면은 x제곱, 두 근의 합은 6인데 부호 반대 마이너스 6x,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이죠. 두 근의 합이 6인데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b 값은 플러스 1로 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2하고 알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은 두 근의 합 2 플러스 알파는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그래서 2 알파는 b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서 두 근이 1하고 베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1 플러스 베타는 또 부호 반대니까는 a 플러스 1, 또 두 근의 곱 베타는 그대로니까 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시키고요.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가 필요하죠. 그래서 a하고 b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식은 위아래를 더하면은 3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는 없어지고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뺄게요. 그러면은 2알파 빼기 베타는 b는 없어지고 뺐으니까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두 개 더했으니까는 3알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알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항시켜서 베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이 2차 방정식을 또 완성시켜야 되겠죠. 또 두 근의 합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5.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은 두 개 곱했으니까는 플러스 9분의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 쓸게요. 그래서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는 반대. 그래서 플러스 2x.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그리고 전체에다가 지금 2차의 개수가 9죠. 그래서 9를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5는 0.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값은 18이고요. 그 다음에 q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p-q값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1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일 때, 자, 유리수 조건이 있죠. 그래서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일 때는 켤레근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였다면은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첫 번째 선생님이 두 근의 합을 적을게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a. 그럼 두 근 더했으니까는 플러스 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플러스 2이죠. 곱했으므로 9 마이너스 5.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2.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마이너스 b 값은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432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 빼기 i죠. 단 m에는 실수일 때죠. 자, 그럼 실수일 땐 한근이 빼기 1 마이너스 i였다면은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자, 선생님 또 두근의 합. 자, 그럼 두근의 합은 부호반대 마이너스 m 더했으니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n값은 플러스 2로 결정됩니다. 자, 두 번째 두근의 곱. 자, 그럼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두 개 곱했으므로 1 빼기 i제곱이죠.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식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n분의 1과 n을 두근으로 가진대요. 그래서 n분의 1은 2분의 1, 그 다음에 n은 2점.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했으므로 2분의 5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했으므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그래서 우선은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는 반대. 두 근의 곱의 부호는 그대로 적으시고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2는 0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3번 문제. 자, 또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죠.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빼기 i분의 1일 땐 그래서 1 빼기 i분의 1은 유리화 시켜서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i를 현재 한근으로 가지죠. 그럼 다시 다른 한근은 당연히 켤레근이므로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다른 한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두 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a죠. 두 개 더했으니까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그러면은 b죠. 두 개 곱했으므로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fx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1차인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서 그냥 f2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 대입했으므로 4 빼기 2 플러스 2분의 1. 그 정답은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4번 문제. 자,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우선은 요 주어져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7y 빼기 k.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우선은 판별식을 한번 씁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판별식 썼기 때문에 b값은 y 빼기 1이 b값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4y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5y제곱 마이너스 30y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판별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바로 판별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식 그대로 근의 공식 만약에 썼다고 하게 되면은 x는 2a분의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1 빼기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방금 썼던 요식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 자,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지금 1차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1차로 구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루트 5y 빼기 1 제곱이 됐다면 얘는 밖으로 풀게 되면은 5y-1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당연히 y에 대한 몇 차로 바뀌죠? 1차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요 식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1차식이 되겠죠. 그 당연히 두 번째로는 요 식에 대해서 판별식 d값이 0이 된다로 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 그러면은 b-제곱 225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k 빼기 25. 그래서 200 마이너스 100k는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2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5번 문제. 자, 또 방금 앞에 있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x, y에 대한 2차식이 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3y 플러스 3x 남은 거 a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1. 자, 그럼 첫 번째 x에 대해서 판별식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3y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점 그래서 빼기 8y 빼기 8. 그럼 정리해 주시게 되면 9y 제곱 그래서 9 마이너스 8a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 그러면 뒤에 합쳤으니까는 플러스 10y 그 다음에 9 빼기 8이니까는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또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b-제곱 25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빼기 9 플러스 8a 정리해 주시게 되면 16 플러스 8a인데 완전 제곱식이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6번 문제. 자, 문제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았죠. 그러면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는 2차와 상수항은 잘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차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두 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라에게서는 우리가 두 근의 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두 근의 곱은 a분의 c점 그러면은 두 근 곱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값은 마이너스 12A로 쓸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2차와 1차의 개수는 잘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혁이에게서는 두 근의 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분의 B 부호는 반대.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는 플러스 3. 그래서 B 값은 4A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서 B 값 대신에는 4A를 넣고요. C 값 대신에는 마이너스 12A를 대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고 인수분해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6 x 빼기 2는 0이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구한 근은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플러스 2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7번.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죠. 원래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냥 ac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근 마이너스 6과 1을 얻었죠. 자, 그러면은 2a분의 1, 한 근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ac, 다른 한 근은 2a분의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죠. 자,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두 개 더했으니까는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근의 합이니까는 빼기 6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5a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두 근 곱했죠. 그러면은 4a 제곱분의 합차임으로 b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c, 정리해 주시게 되면 ac 약분되니까는 4a분의 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두 근의 곱임으로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24a로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져 있는 요 식의 b하고 c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서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5ax 마이너스 24a는 0이 되죠. 그래서 a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5x 빼기 2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또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8, 그 다음에 x 빼기 3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근 구하라고 했으므로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플러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8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fx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f 알파 값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f 베타 값도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5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f 3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x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f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알파가 됐을 때 0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3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알파가 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또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베타가 됐을 때도 0이 되죠. 그래서 3x 플러스 1 값이 베타가 되도록 x값을 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시켜서 x값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3분의 알파 빼기 1 또는 x는 3분의 베타 빼기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현재 f3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5였죠. 그래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439번 문제. 자, fx의 두 근을 또 선생님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f 알파 값은 0이고요. f 베타 값도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16이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16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f 4x는 0. 자, 그러면 f4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4x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 또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알파 또는 x는 4분의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f4x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때의 x값은 4분의 알파 또는 4분의 베타.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16분의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16이므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0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도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f2x 플러스 5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때 또 두 근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5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식을 조금 정리하시게 되면은 2분의 알파 빼기 5, x는 2분의 베타 빼기 5가 됩니다. 자, 다시 해서 f2x 플러스 5가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 값이 바로 두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두 개 곱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알파 베타 빼기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는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플러스 3이죠. 그래서 빼기 4 빼기 15, 그럼 빼기 19, 그래서 4분의 빼기 19 플러스 25, 그래서 4분의 6이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